비뇨의학과 전문의 황진철입니다. 너희가 비뇨의학을 아느냐? 벌써 이제 저희가 오후 3시에 이렇게 뵙게 된 게 참 이제 꽤 됐죠? 네, 맞습니다. 네. 몇 개월간 해온 것 같아요. 오늘 드디어 이제 간질성 방광염을 오늘 끝장내는 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네. 복장이 참 가벼워 보이십니다, 오늘 선생님. 네, 오늘은 조금 여러 가지 좀 셀프 케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소개시켜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서. 근데 누구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뭐 준비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운동도 좀 하고 뭐 이럴 거거든요. 조금 가볍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한희수 선생님 모시고 저희가 불치병이냐, 뭐 난치병이냐, 아니면 완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병이냐, 우리가 만성 골반통 증후군,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좀 가볍게 오셨어요. 네. 마음도 좀 가볍게 오고, 그리고 좀 내용을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과 같이 좀 더 소통하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좀 더 이제 내용도 좀 더 가볍게 준비를 해봤죠. 간질성 방광염 말씀해주신 대로 불치병이냐 난치병이냐 너무 굉장히 혼란스러운 질병인 것 같아요. 썰이 많죠. 네. 예, 속설 진짜 많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헤매시기도 하고 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1, 2, 3탄 이렇게 좀 계속 거쳐서 첫 번째, 두 번째 때는 이 간질성 방광염이라는 게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한 5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5가지 타입들의 구체적인 좀 병인적인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을 수 있는가, 어떤 치료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야, 저 지금 되게 드문 일이 하나 생겼어요. 지금 저의 팬이래요. 축하드립니다. 네, 저분은 남성이거나 아니면 여성이어도 한 70세 이상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닐까. 너무 감사합니다. 구로마 유님이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남자분일 줄 알았어요. 예, 너무 반갑네요. 일단 사실 간질성 방광염을 처음 얘기할 때 뭐 페노타입 너무 전혀요. 예, 예상했기 때문에 전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나중에 제가 실물을 좀 영접할 수 있다면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5가지 타입이 있는데 네네. 첫 번째 죄송해요. 제가 안 보면서 해야겠다. 너무 좋으실 것 예, 같아요. 지금 정말 후끈후끈하네요, 여기가. 예. 그러니까 이제 5가지 계속 이 얘기만 하네요. 5가지 페노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내시경을 봤을 때 궤양이 있으면 사실 이거는 무조건 수술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운동을 권유하지 않죠. 그런데 수술이 좀 잘 되고 환자분께서 증상도 편해지시고 그러면 저는 또 운동을 권유드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타입, 또 내시경 봤더니 궤양은 없지만 또 약을 쓰면서 방광염에 대한 약물 치료하죠. 처음에는 케겔 운동을 오히려 하지 않게 권유를 드리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완시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어느 정도 증상이 조절이 되면 또 운동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 운동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한 날인 것 같아요. 제 예상이 빗나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정말 드물지만 감사하게 팬이 있는데 남성분이거나 70세 이상의 여성분들이면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적중하시네요. 진짜 오늘 감사합니다. 네. 김숙전님. 근데 이제 타입 3, 그러니까 3, 4, 5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렇게 좀 물리치료와 이렇게 운동,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혼자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잘 설명이 되고 또 잘 전달이 된다면 사실 이게 너무나 좀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물리치료를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의료용역에서 비뇨의학과 안에 들어가서 물리치료를 받아보시는 그 범위가 물리치료사분이 계시거나 이제 거기서 전문 치료를 하고 계시는 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 뭐냐면 셀프 케어인 거예요.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 간질성 방광염에 아까 얘기하신 수술 적응증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가셔서 진료보시는 것도 되게 어렵고 치료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하기 여러 가지로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어려운데 근데 우리나라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아직 서비스가 없는 거일 뿐이다 보니까
그 전에 약물 치료, 뭐 물리 치료하기 이전에 내 증상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내 단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데선 잘 얘기 안 하는 좀 셀프케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실 거죠? 네네. 네, 저희 요 그렇죠. 얘기만 하나 네. 넘어갈게요. 네. 나날이 좋은 날님께서 만성 방광염으로 고생 중인데 다릅니다. 만성 방광염은 이제 급성 방광염의 형태가 6개월에 2번 이상, 1년에 3번 이상 나타날 때, 그리고 우리가 소변 배양 검사에서 좀 어떤 균이 검출이 됐을 때, 이때를 만성 방광염이라고 하고요. 간질성 방광염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예, 네.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그냥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호스트 근막 트리거. 호스트 근막 트리거. 네,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어려운데 호스트 근막 어떻게 호스트 근막 트리거. 이 쉬워요. 네. 자, 첫 번째는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에 호자를 따고 일단 스트레칭. 그리고 근막 이완에 대한 호스트 근막. 그렇죠. 제가 노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트리거 포인트라는 우리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발통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말이 좀 어렵잖아요. 트리거 포인트는 조금 요즘에 들어보셨을 법해서 그러니까 좀 통증을 일으키는 그 지점, 네. 아픈 지점이라고 좀 이해하셔도 될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부위에만 통증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부위에 우리가 너팅이라고 하는데 약간 뭉쳐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까지 연관통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랫복부 통증이 방광에서 시작되는데 아래 통증까지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고 골반적에 문제가 있는데 항문 통증까지 나타나고 엉덩이 근육 통증까지 나타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트리거 포인트에 대한 이완 치료 이런 것들은 물리치료실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내용들을 집에서 셀프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오늘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이완과 관련된 맞아요. 것들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참 그만큼 네. 잘 이완하는 네. 게 참 중요한. 맞습니다. 우리가 잘 수축하려면 근육은 잘 수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수축보다 사실은 더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잘 이완할 수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움직이는 범위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운동을 더 많이 하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들을 하나씩 조금 가볍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또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조금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를 깊은 호흡 훈련하기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벌써 혹시, 뭐 깊은 호흡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분도 보니까 진짜 무아지경에 근데 호흡만 잘해도 우리 진짜 약간 무아지경에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 오늘 이제 간질성 방광염이니까 근데 간질성 방광염은 대표적인 만성 통증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꼭 간질성 방광염뿐만이 아니고 이 만성 통증 환자분들 요즘엔 정말 그러니까 꼭 통증이 아니신 분들도 깊은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막 부딪히는데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생활 중에서 이게 깊게 호흡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못하게 되는데 이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횡격막을 사용한 복부를 사용한 이 깊은 호흡을 훈련하는 것을 좀 권유해 드리거든요. 그것이 자율신경계를 원활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더 잘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의 호흡하는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의 자세라든지 제한되어 있는 움직임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항상 얕은 호흡을 하는 사람이라면 깊은 호흡을 하려고 그러면 제한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흉곽에서부터 벌어지지 않는 느낌이 막 들고 허리를 고추 세우기가 어렵고 이런 자세들의 문제가 있구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 원래 진짜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 아, 예. 쇼츠를 하나 보고 왔어요. 아, 그러셨습니다. 네, 그 SNL 네.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알고 있죠. 거기에 아니 허리를 고추 세운다는 말이 나와가지고 너무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오영도님은 저 본 것 같아요. 지혜은님이죠. 너무 진짜 너무 미안해요. 근데 말씀 죄송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벌써 11분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깊은 호흡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이렇게 얕은 호흡을 대체적으로 하고 살아요. 자,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딱 바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요.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서는 깊은 호흡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겠네. 네. 일단 여기서는 얕은 호흡이 되고요. 얕은 호흡이 되게 되면 흉곽을 안 쓰고 아래로 눌러버리는 힘을 쓰거든요. 네, 복부로. 그리고 이제 허리로 이렇게 지탱하는, 허리에 힘이 들어가서 지탱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근막이라든지 인대의 힘으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코어는 다 안 쓰고 있죠. 숨쉬기도 힘든데요? 예,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깊은 호흡하기 힘들어요. 근데 자세만 우리가 업라이트 포지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립된 자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허리를 고추 세운 자세. 예.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잘 앉으면 이 복식 호흡이에요. 그런데 횡격막, 우리가 이제 횡격막 호흡이라고 사실 표현을 하거든요. 왜 횡격막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이제 이 흉곽 안쪽에 이렇게 폐가 있을 거고 얘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늘어나는 방향이 이 흉곽을 주로 사용해서 호흡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부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딥 브리딩, 깊은 호흡은 흉곽을 사용하는 호흡이 아니라 이 복부를 사용하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횡격막을 사용한다는 게 숨이 들어갈 때 흉곽이 확장될 때 이 바닥, 이 흉곽 바로 아래쪽에 보면 횡격막이라고 해서 이 골반강이랑 복부강을 이렇게 나눠주는 경계가 있거든요. 이 경계를 갈비뼈 쪽 아래쪽에. 갈비뼈 쪽 이렇게 잡고 이쪽 안쪽으로 자, 숨을 한번 크게 들이신 다음에 후.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 가슴에 이게 아는 게 아니라 배에 힘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복식 호흡과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복식 호흡이지만 여기서 이제 횡격막이 실제적으로 내려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거예요. 김지은님 지금 따라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네네. 자, 그래서 숨을 들이쉬면 얘가 후 뱉으면서 이완될 거예요, 복부가. 그때 손날을 사용해서 안으로 쑥 깊게 눌러줘 보세요. 네, 손가락이 좀 깊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숨을 한번 크게 코로 들이마시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눌려지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이게 눌려지는 느낌이 들면 횡격막을 잘 쓰시는 거예요. 저는 못 쓰는 것 같은데. 잘 안 느껴지는데 횡격막이 내려오는지 손가락에서 잘 안 느껴지는데 한다면 횡격막 호흡을 잘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코로 들이마시거든요. 들이마시면 그냥 손이 앞으로 올라가요. 배가 볼록 튀어나오면서. 이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숨을 완전히 이완한 상태에서 손날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원장님 손을 조금 사용해서 이쪽 날을 사용해 주셔서 갈비뼈 바로 안쪽입니다. 호 뱉을 때 깊이 넣어주는 겁니다. 등 쪽으로요. 네. 그러면 손이 좀 깊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는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잘 안 느껴지시면 원장님 횡격막 호흡을 조금 더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하여간 복식 호흡 같긴 한데. 맞아요. 근데 복식 호흡이지만 횡격막의 움직임이 더 좋으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섬섬옥수님은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네, 조금씩 느껴지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섬섬옥수신 것 같네요.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잘 하시는 분과 잘 안 되는 사람이 그러네요.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신기하긴 하네요, 진짜. 네, 왜냐하면 정말 자세에 따라서 그리고 이 흉곽의 모양에 따라서 어깨의 위치에 따라서 이 흉곽의 움직임과 이 횡격막의 움직이는 범위가 좁아져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호흡 훈련 하라고 하지만 요즘에 명상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명상 나오는데 호흡을 좀 깊게 하기가 난 좀 잘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횡격막이 아랫방향으로 좀 내려갈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은데 그때 조금 더 잘 느껴보시려면 이
아까 손날을 안쪽으로 이렇게 좀 깊이 넣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깊이 넣어주신 상태에서 후 넣어주신 상태에서 윗방향으로 머리 방향으로 살짝 더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 상태에서 숨을 한번 쉬어 보십시오. 그러면 횡격막이 좀 만져질 거고 그 상태에서 숨을 반복해서 쉬시는 것만으로도 양쪽을 다 누르고 있는 게 어려우시다면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를 몇 초 들이쉬고 몇 초 내쉴까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네. 한 4초에서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들이키시는 거고요. 뱉으실 때는 입으로 8초 정도, 그러니까 2배 정도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내쉴 때는 그냥 후 이렇게 한꺼번에 내쉬면 너무 빨리 숨을 내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좋아서 스 발음이나 스 발음처럼 이렇게 이빨 사이로 이 사이로 이렇게 나가는 발음처럼 숨을 천천히 쉬어주실 수 있습니다. 혹은 빨대를 내부실 때처럼 우리 카페에서 주는 작은 빨대 이렇게 내부실 때처럼 아주 천천히 조절된 호흡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몇 분 할까요? 그러면? 이거 최소한 저는 이게 만성 통증이신 네, 분들에게 네. 알려드릴 때는 하루에 최소 5분 정도. 5분 정도. 네. 그 정도 시간 내실 것 같은데요? 아침에 해주시면 너무 좋고 주무시기 전에 해주셔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의 신경계를 좀 이완시켜주고 나의 몸이 좀 더 편안하게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야, 오늘 뭐 오용도님 뭐 식탐 많은 콧물 여왕이.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요. 456번. 456번 하시면 잘 되실 겁니다. 네, 꾸준히 하다 보면 좀 더 잘 되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연습을 많이 해보실수록 몸이 좀 더 편안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456번님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 이 정도 스피드로 하시면 저희 다음에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탄을 해야 돼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자, 밤낮 없이 해보시면 해보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 호흡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이게 있어요. 내 몸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막 나한테 주어진 미션이야. 이거 막 해야 돼. 안 하면 나 큰일 나. 이러면서 연습을 막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모든 이 셀프케어의 목적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데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연습해 보시는데 느려도 괜찮으니 분명히 좋아지니 반복하고 반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5분 정도 시간을 내시고 마치 뭐 내가 명상하듯 우리가 이제 호스트 근막 트리거 중에 호흡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제가 계속 횡격막 얘기를 했냐면 이 횡격막이 이 숨을 들이쉬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이 복부 쪽을 이렇게 부풀려지게끔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골반저는 아랫방향으로 랭스닝돼요. 랭스닝이라는 게 결국 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저희 지금 왼쪽 그 여성분 그림 보면 그 분홍색 이 다이프램 이게 분홍색 이렇게 있는 게 여기 횡격막이고 이게 횡격막이고 그렇죠? 이게 골반저 근육입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난다는 그렇죠. 이렇게 마치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고 내려오면 같이 내려온다. 네, 그렇습니다. 골반저,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80% 이상의 이 IC, 그러니까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은 골반저 근육의 타이트니스, 타이트함이 있으시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골반저가 저렇게 좀, 그러니까 늘 수축돼 있고 늘 긴장도가 높으니까 남성분들이라면 이제 좀 성과 관련된 문제도 분명히 생길 거란 말입니다. 통증도. 근데 저게 좀 잘 풀리면 통증도 좋아지고 또 성과 관련된 능력도 좋아지실 테니까 일단 뭐가 됐든지 간에 호흡이 기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확보되고 훨씬 더 몸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호흡 훈련 방법입니다. 이걸 반드시 첫 번째로 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요거를 좀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적으로 긴장이 많다가 꼭 우리 몸의 골반 근육뿐만 아니라 몸 전체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많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격적으로 긴장이 많다는 거는 약간 불안도가 높다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불안감이 너무 커서 긴장 상태에 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너무 불안이 커지고 긴장이 심해지면요. 오히려 그냥 아예 처지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비례하는 건 아니다. 가능성은 있다. 골반 저근육 자체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는 근육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계 상태에 따라서 긴장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호흡 훈련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성격적으로 긴장이 높은 분이라면 그렇죠. 호스트 근막 트리거 중에 호. 좋습니다. 네. 호 네. 5분. 네. 드디어 우리 야, 이제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20분 걸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사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느낌은 하여간 이제 그냥 한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매일매일 네. 이을 드디어 있게. 스트레칭. 그렇죠. 네. 드디어 스트레칭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음. 자, 모든 셀프 케어의 목적은 뭐냐면 내 몸을 편안하게 만든다. 스트레칭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가 이 만성 골반저 통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광의 예민성, 방광의 움직임에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레인지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그 범위를 확보해주고 그리고 더 잘 이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그 골반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복부, 왜냐하면 이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 통증이 주로 하복부, 엉치, 회음부, 그리고 뭐 허리까지 이렇게 통증이 여러 군데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다 스트레칭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무조건입니다. 스트레칭은 내가 저항할 수 있는 범위, 첫 저항 범위까지만 가는 겁니다. 저거 좀 말이 어려운데 혹시 이런 걸까요? 제가 이제 목 스트레칭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네. 아, 여기가 좀 저항하는 것 같아. 요 느낌까지만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더 하라는 게 아니라 눌려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근육, 요 정도까지. 우리의 스트레칭의 목적은 우리가 유연해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편안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저항 범위까지만 서부터 시작하시고 최소 1분 한 자세에서. 그러면 이것도 이거예요? 이걸 하고 1분이나 있으라는 거예요? 네, 한 자세에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그 스트레칭은 오, 좋아요. 1분에서 점차 좀 늘려주셔서 5분 정도 해주시면 좋고 이 스트레칭을 호흡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횡격막 호흡과.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몸의 움직임이나 스트레칭이 내 몸의 조직이 늘어나는 느낌도 느끼시면서 네. 자, 중요한 부분은 약간 불편해. 여기서 좀 불편해.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아파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불편해까지는 괜찮지만 네. 아파까지. 네. 자, 그렇게 가시고 제가 6가지 10분짜리 스트레칭 하거든요. 골반저, 나비, 의자. 이거 다 배워야 우리 집에 가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해보도록 호스트까지로 끝날 것 같긴 한데 한번 선생님 한번 해보도록 보여주시죠. 하겠습니다. 네. 어디 가시나요? 네, 이쪽에서. 예, 우리 PD님 잡아주시네요. 네. 더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좋습니다. 예. 이제 자, 맨 처음에는 이제 골반저. 네. 맨 처음에는 이렇게 골반저 이완부터 먼저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골반저 근육은 이렇게 우리 골반 바닥 아래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특히 만성통증 환자분들은 인위적으로 이걸 랭트닝, 이완시키려고 했을 때 잘 이완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근육, 근막들을 잘 이완시켜주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골반저 스트레칭부터 먼저 할 건데요. 다리는 이렇게 약간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이렇게 어디 좀 넓게 잡으셨네요. 그렇죠? 네. 약간 이렇게 벌려서. 네. 예. 스쿼트 자세를 합니다. 네, 스쿼트 자세인데, 그러니까 스쿼트 자세를 앞쪽으로 하지 않고 옆쪽으로 합니다. 여기서 더 가실 수 있는 분은 더 가셔도 됩니다. 근데 어디냐면 이 회음부 주변이나 안쪽, 허벅지 안쪽에 텐션이 느껴질 수 있는 범위까지 가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거기까지 가서 양팔을 이렇게 보태주시고
양옆으로 팔꿈치로 눌러주시면서 앉으십니다. 이때 호흡을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버텨주시는. 선생님, 근데 그 자세로 1분 동안 있으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호흡을 이 하면서. 자세가 그래서 만약에 이 자세가 예. 버티기가 내가 앉아서 버티기가 좀 어렵다라고 네. 한다면 작은 쿠션 같은 거, 저는 이제 이 볼이 좀 있어서 볼을 갖고 왔는데 이 상태에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옆으로 보시면 아니, 근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저는 국민학교 시절이거든요. 그때는 화장실이 다 푸세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 아, 그럼 저도 모르게 골반저 스쿼트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때? 그렇지만 이게 직접 해보시면 아실 텐데 응. 이렇게 그냥 푸세식에서 앉아서 하시는 거하고 응. 이 양쪽 다리를 이렇게 벌려주시는 거하고 다를 겁니다. 이때 숨을 쉬고 내쉬면서 이 골반을 이렇게 뒤쪽으로 기울여 주려고 해주시면 더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 자세보다 이렇게 약간 굴려주시는 자세. 선생님, 죄송해요. 보통 분들은 이런 볼이 없을 거예요. 네, 그냥 그래서 볼 없이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볼이 없어도 집에서 베개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쿠션 접어서 이렇게 높게 만들어서? 네, 그냥 여기보다 약간 더 낮은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볼 약간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 아까 전에 처음에 볼이 아예 없었을 때 네. 이렇게 앉으셨잖아요. 이렇게 네. 푸세식처럼. 네. 거기서도 그럼 골반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더 좋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스쿼트를 해주시는데 양옆으로 예. 벌려서 해주시고 예? 벌려서 해주시면서 양쪽 팔을 가지고 네. 다리 안쪽을 네. 바깥쪽으로 벌려주시면서 숨을 밀어준다. 버텨주시는 예. 이런 자세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저희 비싼 걸 제가 자꾸 네. 떨어뜨려서 PD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자세가 내가 어렵다. 나 이거 너무 어려운데 쉬운 자세가 있습니다. 예, 예. 누워서 하는 방법입니다. 누워서. 네. 자, 여기서 예.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양쪽 다리를 벌려주시면서 하는데요. 네. 왜 우리 이제 아기들이 예. 신생아들 이렇게 까르르 놀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바로 그 자세. 그래서 이 자세가 해피 베이비라고 해요. 그래서 해피 베이비구나. 네, 그래서 양쪽 다리 끝을 잡고 예. 숨을 쉬면서 예. 아랫방향으로 손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양쪽 발가락을 그렇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당겨준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이 자세는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세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에서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우리 오용도님이 허리로 인해 앉기와 자세를 못 하는데 누워서 하는 방법 지금 하신 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감자칩 매니아님 이 영상 저장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자. 요거 우리 저기 계속 비욘드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이제 두 1분인데 번째는 나비 스트레칭이네요. 나비 스트레칭입니다. 자, 나비 스트레칭은 내전근에 대한 스트레칭이에요. 선생님 죄송해요. 내전근 위치를 좀 내전근은 네. 허벅지 안쪽 근육을 얘기해요. 내전근. 네. 허벅지를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근육. 네. 이거를 당겨주는 건데요. 네. 이게 좀 쉬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세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은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저 안 나올 거예요. 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살짝 안쪽 허벅지가 이렇게 앉은 상태 자체에서 이게 늘어나거든요. 네, 잡고 호흡을 하시면서 앞쪽으로.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내전근을 늘려주는 건데 만약에 이거 핵심은 이거니까 내전근을 늘려주는 게 포인트니까 남성분들은 나 이거 너무 힘든데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반대로도. 선생님 그러면 그 벌린 쪽 다리가 지금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쪽 다리가? 네.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내전근이 되겠고요. 예. 세 번째는 이렇게 햄스트링이에요. 의자 스트레칭이라고 되어 의자 있네요. 스트레칭. 이거는 또 무려 3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햄스트링도 어딘지 좀 가르쳐 주시면. 햄스트링은 이렇게 엉덩이 뒤쪽, 이 좌골결절에서부터 네. 이 뒤쪽 허벅지로 내려와서 이 예. 무릎 쪽까지 이렇게 네. 이어지는 근육이에요. 음. 우리가 주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햄스트링 다쳤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굉장히 큰 파워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힘도 강하지만 유연해야 되는 그런 근육입니다. 여기를 지금 스트레칭 하는 방법인데요. 네네네. 의자를 사용해서 제가 야, 어때 그 해드렸고. 위치마다 그런 도구가 다 있네요. 미리 다 준비를 하신 것처럼. 그런가요? 제가 네. 미리 조금 세팅을 해놓은 의자 조금 일찍 스트레칭. 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어쨌든 이렇게 잡고 그대로 기역자로 몸이 내려갈 겁니다. 숨을 내쉬면서요. 예. 똑같이. 그런데 여기서 내쉬되 내가 텐션이 걸리는 데까지 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허리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 않게,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펴고 골반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셔야 됩니다. 이때 허리를 약간 아래쪽으로 눌러주는 느낌인가요, 선생님? 누른다기보다는 이 골반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이 좀 더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네, 꼬리뼈를 하늘 방향으로 좀 더 들어 올린다는 느낌. 이때 호흡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호흡을 편안하게 언제나 내 몸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같이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햄스트링 부위가 늘어나는 거를 느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햄스트링의 스트레칭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게 있고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근육들보다 더 많이 일반적으로 햄스트링 타이트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IC 환자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같이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거를 좀 무려 나왔고요. 3분이나 아까는 1분 1분이었는데 네, 근데 이 시간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제가 10분 그렇구나. 안에 이 예. 모든 근육들을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자세들을 제가 네. 가지고 왔던 거니까요. 선생님, 근데 제가 이거 또 우리 저번에도 오셨던 분인데 우리 피부 암 통키님께서 예. 따라하니까 몸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는데 가망이 없는 건가요? 이런 분 뭐 가망은 있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나 엉치나 네. 이제 골반절을 제외한 다른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한혹하시면서 아프시거나 좀 불편감이 있으실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아까 제가 불편감은 괜찮다고 했는데 통증은 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뚜둑하는 소리가 난다. 근데 그것이 좀 불편하네. 안 해봤던 자극이네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통증이 오는 정도가 된다면 그 부분은 따로 치료를 받고 그 자세는 일단 잠시 중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이요. 다음번 자세가 미니 런지라고 네, 맞아요. 네, 선생님 그 장요근의 위치도 한번 알려주시겠는데요? 장요근의 위치. 네. 장요근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골반절을 할 때 항상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다 편안하게 이완시켜 줘야 되는 이 장요근은 허리에서 시작해서 골반 강 안쪽으로 들어가서 골반 강 안쪽으로 들어가서 허벅지까지 이어지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맨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육을 우리가 다 타이트하게 쓰고 있어요, 평상시에. 그래서 미니 런지는 이 장요근을 이렇게 늘려주는 건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장요근에서부터 허리 그리고 엉치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분포하는데 얘가 짧아지면 이런 감각의 문제, 운동의 문제, 그리고 골반절의 문제까지 같이 결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주시는데 하는 방법은 한쪽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좀 넘어질 것 같다 이런 거 조금 잡아주시고 잡으신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랑 똑같습니다.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중립으로 해주시고 숨을 후 내쉬면서 체중을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이 앞쪽 근육이 좀 당겨지는 느낌이 들게끔 해주시는데요. 이때 골반을 중립 위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버텨주시는 겁니다. 이때 호흡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지금 선생님 그 뒤에 있는 다리가 당겨지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이때 무릎은 네. 펴시고 예. 체중은 앞쪽에 좀 실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호흡을 하시면서 이 골반이 이렇게 가지 않고 중립 방향으로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랫복부 코어 근육을 사용해야지만 이 뉴트럴, 이 가운데 중립 위치로. 는 사실 이 자세는 허리가 만약에 좋지 않다, 내가 디스크 관련된 질환이 있거나 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골반저 자체에 그리고 복부에 대한 이완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들 요즘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복부 그리고 앉아 있을 때도 복근에 항상 힘을 주신단 말이죠. 이 복근에 항상 힘을 주시는데 이게 항상 타이트하게만 하지 이렇게 릴렉스 되는 경험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셨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만 복부를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숨을, 다리는 편안하게 이게 다리 어깨 넓이 비슷하게 이렇게 벌려주시고요. 숨을 들이마시고 호흡을 후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아, 이게 코브라군요. 근데 지금 보통 분들과는 다르게 다리가 좀 벌려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느끼는 거는 아래 하복부고요. 이렇게 하면서 호흡과 같이 해주시는데 이때 아랫복부 그리고 아랫복부에서부터 흉곽 그리고 목까지 이렇게 근막이 연결성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이완되는 느낌을 느껴보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숨을 쉬고 뱉으시면서 올라오고 고개까지 천천히 호흡하면서 아랫복부랑 목쪽, 흉곽 앞쪽까지 편안하게 당겨지는 느낌 느껴주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에 시선은 선생님 하늘을 바라보신 거죠? 약간 위쪽을 바라보게 약간 되면 위쪽을? 예, 그러면 이 턱 쪽, 목 쪽을 지나서 흉곽 쪽을 지나서 예. 척추, 그다음 복부까지 같이 이완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막들을 한꺼번에 이완시키면서 호흡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그럼 되겠습니다. 이 자세를 아까 전에 이렇게 이 상태로 1분을 계속 있으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하다가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해서 총 시간으로 1분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언제나 편안하게 나에게 맞게 해주셔야 돼요. 1분 정도의 시간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 1분을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는 목표는 그럼 1분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야, 이거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마지막은 사자. 이제 피겨 4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근육은 엉치 근육, 엉덩이 근육, 엉덩이 근육들을 좀 이완시켜주는 운동이에요. 이 엉덩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목적, 엉덩이 근육을 따라서 음부신경이 내려가거든요. 골반저 근육을 이완시키고 수축시키고 하는데 관여하는 신경들이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사실 엉치에서 중요한 신경들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가 타이트하게 되면 이제 근골격계 증상들, 그러니까 압통, 통증 혹은 이런 이상 감각, 감각적으로 좀 무디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들을 좀 늘려주는 운동이고요. 잠깐 이건 조금 누워서 하겠습니다. 네. 자, 사자, 우리말로 하면 사자다리예요. 사자. 우리가 사자를 만들려면 자, 한쪽 다리를 이렇게 위에다가 반대쪽 다리 위에다 이렇게 올려줍니다. 꼬는 거네요. 네, 다리 이렇게 꽈서 올려주고요. 이때 허리가 이렇게 들리거나 이렇게 말리지 않게끔 이쪽으로 이렇게 너무 회전되지 않게끔 가운데를 잡아주시는 게 좋고 이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고 후 내쉬면서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내 손은 무릎을 잡아 몸 쪽으로 편안하게 당겨줍니다. 이때 엉덩이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하고 길이가 늘어나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눈 감고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다리를 꼬고 있는 쪽이 지금 당겨진다고 느끼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쪽에 엉덩이가 당겨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뱉으시면서 항상 내 몸이 편안하게 이완하는 목적으로. 불편감이 좀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이것도 2분 분들은. 말씀하셨는데 오른쪽 왼쪽이니까 각각 1분 1분 하라는 말씀이시죠? 아, 네네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되 절대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나한테 편안하게, 그러니까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걸 그냥 스케줄을 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시간에서 시작하셔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도 좋을 거고요.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한 세트를 하루에 한 번, 가급적이면 2번 정도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유 선생님, 아유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유 저는 보는 내내 정말 저도 약간 긴장감이 느껴지던데. 아, 네. 예. 그러니까 선생님 저기 보니까 우리 방귀 조절 장인께서 2분 말고 20초 그렇게 합의 보시면 네, 됩니다. 네, 합의하시죠. 그럼요. 네, 네. 일단 선생님 보세요. 지금 우리한테 호해서 깊은 호흡을 5분. 그리고 이제 스트해서 스트레칭을 10분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내면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죠? 셀프 케어 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드셨다. 네, 그럼 이제 호스트까지 했는데 혹시 근막까지 가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될지 42분이군요. 빨리 예. 한번 해볼까요? 근막까지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요거는 네. 요건 제가 네. 앉아서 이렇게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내용만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근막 이완인데 방금 한 건 스트레칭이에요. 근데 근막은 근육 위에 있는 막입니다. 근육을 싸는 막. 근데 이 근육을 싸는 막이 서로 연결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근육이 타이트할 때 타이트하면 이 근막과 근육 사이에 움직임이 잘 안 일어나고요. 그 위에 있는 결합 조직, 다른 피부들하고의 움직임도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좀 이완할 수 있게, 사실 치료실에서도 이렇게 치료해요. 그렇지만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자가 근막 이완 방법 3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갖고 왔고, 첫 번째는 근막 늘리기. 근막 늘리기입니다. 근막 늘리기는 위에 여기 사진 사진 보이시죠? 자, 이게 사진상 보면 손바닥이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닿여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이 닿여 있고, 이 손바닥이 이 피부의 겉면을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이게 잡는 게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그냥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살짝의 압력만 가해줍니다. 이렇게 감싸 잡아주는 거예요. 감싸 잡고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굴려주는 거거든요. 네, 근막은 근육 위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어야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얘가 못 놀고 잘 안 움직여지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팔에서 했지만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의 가장 좋은 포인트는 복부입니다. 하복부. 그러니까 배꼽 아래서부터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거기 헤어라인 위까지 고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복부에서 그리고 하복부하고 안쪽 허벅지. 될 수 있으면 혼자서 한다면 회음부 피부 있는 데까지. 회음부 피부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게 좋고요.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제가 방송 중에 배를 조금 이렇게 노출해도 되겠습니까? 뭐 조금 이게 민망. 아니 그러면 그냥 2분 말고 20초로 합의하면 되죠. 20초만 하면. 네. 약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네네네. 이렇게 복부가 있지 않습니까? 복부에서 이렇게 근막이 있을 거고 손을 이렇게 꽉 잡지 않고 편안하게 잡은 상태에서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건데요. 그 말씀이구나. 네, 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끄러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위쪽 방향으로도 하고 아래쪽 방향으로도 하고. 근데 보통 우리가 이게 뭐 약간 좀 비만하신 분들은 뱃살처럼 만들 수도 있고 근육도 있고 할 텐데 네. 이게 근막이다라고 느끼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 팔을 이렇게 잡아보시면 제일 쉬워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잡아보셨을 때 이 팔 겉면에서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렇게 잡았을 때 내가 과도하게 잡지 않고서도 움직여지는 범위가 있어요. 과도하게 잡으면 그 근육이 잡히면서 잘 안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피부 위에만 살짝 잡고 미끄려준단 말이죠. 네, 이걸 복부에서, 하복부에서 혹은 허벅지 안쪽에서 해주시는 방법이에요. 이걸
제가 뭐 3가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뭘 다 하면 시간이 오늘 정말 오버가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근막이 이 몸 위에서 그러니까 하복부 위에서 그리고 회음부 안쪽에서 회음부 쪽에서 그리고 안쪽 허벅지, 엉덩이 이쪽 부분에서 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네. 보통 앉아서 하나요? 제일 좋은 거는 침대에 누워서 하시면 제일 좋아요. 침대에 누워. 네. 누워서 했을 때 배는 되지만 허벅지까지는 조금 힘든데 맞아요. 손잡기가. 그러면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허벅지는 더 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우리 오용도님께서 이제 전 잘 모르겠지만 좀 몸이 좀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오용도님은 일단은 호흡과 이 근막을 이렇게 좀 이완시키는 거를 먼저 해보시고 우리 좀 6가지의 스트레칭 중에 할 수 있는 한두 가지라도 시작을 하신다면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시간을 일부러 내서도 하시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런 거죠. 아까 전화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하거나 아까 미니 런지 같은 거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자꾸 그 근막들을 늘려보는 연습들을 해볼 수 있는 걸 일상생활에서 찾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피부 암 통키님께서 좀 저와 같은 몸매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 지방만 잡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방만 잡혀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지방만 잡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겉에 있는 피부를 껍데기를 잡는다는 느낌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 지방 위쪽을 약간 들어 올려주면 그 안쪽으로 이 결합 조직이 있고 그 밑에 근육층이 있고 근막이 있고 근육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혈관이나 림프액이 흐르고 한단 말이죠. 그걸 좀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방만 잡힌 건 잘하신 거예요. 네, 그 위쪽 근막 위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게끔 결합 조직 움직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막 늘리기 정도는 혼자 할 수 있겠다. 네. 그렇죠.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에 뵈면 여기 보면 뭐 시계 테크닉과 피부 굴리기 이걸 같이 이제 배우면서 이제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한 번 또 와야 되네요. 네. 오늘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저희가 뭐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가 호스트 근막 트릭 좀 외웠어요. 그쵸? 네, 호스트 근막 트릭. 근데 일단은 호스트 갖고 근막 중간까지 왔거든요. 또 뵙겠습니다. 정말 저 그 방송이 이렇게 잘 안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연습을 많이 해봐요. 저희가 또 좀 열심히 좀 달려왔고 그리고 환자분들 특히 만성 골반통이 됐든 그러니까 표현은 뭐 다양하지만 간질성 방광염을 앓고 계시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남성이라면 뭐 또 우리가 만성 골반통 증후군 중에 만성 전립선염 뭐 고환 쪽의 통증이라든지 뭐 회음부 통증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여성분 또한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뭐 요도 증후군부터 해서 통증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하여간에 만성적인 그러니까 오랫동안 골반 부위에 불편하고 안 좋았어. 그러면 일단은 호흡부터 오늘 스트레칭 그리고 근막 이완까지 그리고 배꼽 아래서부터 회음부 보통 성기 주변이 되겠죠. 네. 그리고 허벅지 안쪽까지.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다니. 이게 실제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후에 다음번에 때는 근막 이완에 대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좀 더 많이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트리거 포인트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해서 한 번 더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습니다. 네. 저희가 한 번이라도 뵙고 싶어서 예, 맞아요. 강제로 늘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피부암 통키님 사실 이거 전신 운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너희가 뭐 비뇨각을 아느냐 이렇게 좀 시작을 했지만 저희가 지금 새롭게 제시하는 트렌드는요. 약 쓰고 수술 잘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근골격계 운동을 통해서 만약에 약을 오랫동안 드신 분이라면 약을 줄여가고 끊어간다든지 이렇게 혼자서 준비할 수 있는 아니요 정리하겠습니다. 강제로 여러 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준비물 많은데 다음에 한번 또 가지고 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피부암 통키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